한다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속된 표현으로 개싸움 돼버렸습니다. 깜깜이 선거, 양당 체제 강화, 진영 대립 격화, 무당층 증가, 결국 정의당만 바보 됐다. 이런 소리가 나올 법한 상황입니다. 2판, 4판, 2번, 4번만 찍으시면 되는 겁니다. 투표칸은 모두 다 두 번째 칸, 2판, 4판. 선거는 15일, 15일, 1, 5, 1번, 5번. 지역구는 1번, 비례는 5번. 원일이 TV입니다. 4.15 총선 치러질 21대 총선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역사상 최악의 깜깜이 선거입니다. 코로나 영향이 큽니다. 이슈, 인물, 정책, 공약 모두 묻혔습니다. 정권 심판론도 야당 심판론도 희미해졌습니다. 둘째, 제3정당 중간지대 사라졌습니다. 4년 전 20대 총선 때는 안철수 국민의당 돌풍이 있었습니다. 여도 싫고 야도 싫고 무당층이 대거 안철수로 몰렸습니다. 2016년 4월 선거 치러지기 2주 전에 여론조사에서 10.9%를 기록을 하더니 실제 선거에선 38석을 휩쓸었습니다. 300석 전체 의석의 12.5%, 여론조사보다 더 얻었던 겁니다. 중도 무당층의 전략적 선택, 제3지대 선택이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양강책에 굳어졌습니다. 적과 아군 진영 싸움은 역대 최악입니다. 군소정당 배려한다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속된 표현으로 개싸움 돼버렸습니다. 선거를 많이 치러본 박지원 의원의 비유를 인용합니다. 진돗개 셰퍼트만 뽑지 말고 작은 애완견도 끼워주자더니 진돗개 11마리, 셰퍼트 11마리 큰 개 싸움이 돼버렸다. 작지만 소중한 애완견들이 선수로 뛸 틈이 없어졌다.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 렌탈정당 꼼수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가 사라졌다. 그 얘기입니다. 결과는 중도 무당층의 증가입니다. 동아일보와 채널A 공동 여론조사 인용해 보겠습니다. 4년 전에 21.3%였던 무당층이 이번엔 27.2%로 늘었습니다. 전체 선거인단은 4,400만 명인데 1,000만 명 넘는 중도 무당층 아직 마음을 못 정했습니다. 아예 투표를 외면하면 투표율이 지난 총선 58%보다 뚝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 주말 시점 정당 지지율입니다. 민주당 38%, 통합당 25.3%, 정의당 3.4%, 무당층 27.2%. 그 뒤로 우리공화당 1.0, 민생당 0.9, 미미합니다. 자, 그래서 깜깜이 선거, 양당 체제 강화, 진영 대립 격화, 무당층 증가, 여론조사 추세가 일치하는 이유라고 봅니다. 모든 언론과 정당이 여론조사를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지역구 253석은 경합지역이 많습니다. 여야 모두 지역구에서 130석 이상 얻어서 일당되겠다. 이게 목표입니다. 이번 선거는 비례 47석 분포에 따라 일당이 갈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럼 비례 의석 47석의 향배는 어떻게 될까요? 전망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자 한겨레 신문 정리가 잘 됐습니다.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의향 조사 종합판입니다. 이건 정당 지지도 조사와는 좀 다릅니다. 어느 당을 지지하십니까? 이게 정당 지지도 조사고, 근데 이게 아니고 비례 투표에서 어느 당을 찍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지난 1월부터 4월 첫 주까지 석 달 동안 여론조사기관 14곳이 실시를 해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을 한 전국 단위의 공식 여론조사 42건을 종합을 해서 평균치를 낸 결과입니다. 정당 투표 예상 득표율입니다. 미래한국당, 통합당의 위성정당입니다. 22.3%, 더불어시민당, 민주당 1호 위성정당 17.1%, 열린민주당,
민주당의 2호 위성정당이라고 주장을 하고 정작 민주당은 우리 자식 아닌데요 라고 외면하는 당 9.7%, 친문, 친조국, 진짜가 나타났다 하는 이 열린민주당이 9.7%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 산식을 대입을 해서 예상 비례 의석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한두 석 차이의 편차는 불가피하니까 최대치를 기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한국당 17, 시민당 14, 열린민주당 8, 정의당 5, 국민의당 4. 자,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정의당 결국 범여권이니까 민주당 중심 범여권 27석, 한국당 17석, 국민의당 4석, 4석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진보 진영이 왜 그 욕을 먹어가면서 위성정당을 만들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범여권 내부에선 특이한 추세도 보입니다. 3월 셋째 주 더불어민주당 출범할 때 21.5%였는데 넷째 주엔 17%까지 빠졌습니다. 그 빠진 지지율은 고스란히 열린민주당으로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5.2%에서 시작한 열린민주당이 평균 9.7%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주목할 대목입니다. 민주당의 두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서로 제살 깎아먹기 제로섬으로 지지율을 주고받고 있는 겁니다. 3월 13일을 전후해 더불어민주당이 통합당을 따라서 욕을 먹더라도 위성정당 만들면 찍어주시겠습니까? 이런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물었던 정당 투표 예상 득표율이 32%였습니다. 그 뒤에 더불어시민당 만들고 열린민주당이 따라서 하나 더 생겼습니다. 단순 계산을 해보십시오. 어차피 같은 집안이니까 두 정당을 합치면은 처음의 숫자였던 32%가 나와야 됩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두 개를 만들면 시너지 효과가 나서 외연이 확대된다. 파이가 더 커진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32%짜리를 두 개로 쪼개면 35% 이상이 더 나온다는 희한한 계산법이었습니다. 그럼 4월 첫 주 선거가 임박한 현 시점에서의 예상 득표율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보겠습니다. 시민당 17.1%, 열린민주당 9.7%, 평균입니다. 합치면 26.8%, 14개 여론조사 기관이 벌인 42건의 여론조사 평균치라는 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의 5.2%포인트가 위성정당이 만들어진 이후에 오히려 빠졌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성정당을 아예 만들지 않았다면 비례의석 20석 정도를 0으로 손해본 상태에서 시작을 했을 테니까 이게 이익인지 불이익인지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이 대목에서 통합당,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의 예상 득표율도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보겠습니다. 4월 첫 주 22.3%. 떨어지기는 했어도 크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수평 이동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당 지지율이 그냥 계속 옆으로 답보,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이 상태로 평행성 추세하고 갔습니다. 민주당에서 표가 이탈을 해도 통합당이 전혀 흡수하지 못했다는 뜻도 됩니다. 민주당 지지층은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사이에서 고민하고 왔다 갔다 하지만 통합당, 보수 야당으로는 절대 안 간다 그 뜻입니다. 정의당의 하락세는 확연합니다.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본격 만들기 전인 1월달 정의당의 정당 투표 예상 득표율은 10%였습니다. 조국 사태 때 입 다물어주고 공수처법 강행 처리할 때 협조해주고 이게 전부 이 득표율 10%만 유지하면 비례의원 10명 이상 확보할 수 있다. 이 계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배신, 꼼수, 반칙 아무리 난리를 피워도 정의당의 3월 넷째 주 예상 득표율은 5.6%까지 주저앉았습니다. 4월 첫 주 들어선
6.6%로 소폭 반등하기는 했는데 민주당과의 지역구 단일화 협상 다 깨졌죠. 연동형 비례대표 득표 예상도 반토막 났죠. 결과적으로 정의당이 최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조국 때 그렇게 도와줬는데, 공수처법 때 그렇게 협조했는데 이제 와서 떠들어봐야 결국 정의당만 바보 됐다, 이런 소리가 나올 법한 상황입니다. 안철수당, 국민의당은 어떻게 될까요? 지역구 후보를 한 명도 안 냈습니다. 오로지 정당 투표, 비례에만 목을 메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대구 의료봉사할 때 5.8%로 반짝 상승하기는 했습니다. 3월 마지막 주를 봤는데 그게 다시 결국 3.8%로 주저를 앉았네요. 그래도 정당 투표 3%만 넘으면 서너 석의 비례 의석 확보는 가능합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역구 253석, 여야 거대 정당이 각각 130석을 목표로 뛰고 있습니다. 비례 47석, 이 나눠먹기가 관건인데 정당 지지율과 정당 투표 의향 여론조사로 이건 예측이 가능합니다. 최대 의석 기준 한국당 17석, 시민당 14석, 열린민주당 8석, 민주당같이 지역구에서 132석을 얻는다면, 자, 비례, 지역 다 합치면 150석 과반을 넘길 수 있다는 희망적 계산이 이래서 가능해진 겁니다. 지금까지 42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를 토대로 전체 판세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전제가 빠져 있습니다. 27%가 넘는 중도 무당층. 무당층 유권자가 4명 중 1명이 넘습니다. 그들이 끝내 투표를 안 해버리면 이 여론조사가 맞는 겁니다. 그런데 유권자 4명 중 1명인 무당층이 어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원내 일당이 바뀌고 과반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투표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여야의 선거 구호가 재미있습니다. 먼저 통합당과 한국당, 중도 보수 유권자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복잡하고 헷갈리고 하나도 없습니다. 2판, 4판, 2번, 4번만 찍으시면 되는 겁니다. 투표칸은 모두 다 두 번째 칸, 2판, 4판. 미래자 들어간 당만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2판, 4판, 2번, 4번. 간단합니다. 그럼 민주당 구호도 한번 들어볼까요? 선거는 15일, 15일, 1, 5, 1번, 5번. 지역구는 1번, 비례는 5번. 선거율은 며칠? 15일, 1, 5, 1, 5만 기억하세요. 열린민주당 소리는 아예 꺼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린민주당이 선전하면 더불어시민당 숫자가 줄어드니까. 반면에 열린민주당은 그런 구호 자체가 필요가 없는 당입니다. 어차피 우리만 진짜다. 친문, 친조국 열린민주당. 고도로 조직화되고 훈련된 강한 집단이기 때문에 구호 자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천만 중도 무당층의 표심이 어디로 갈지 이제부터가 진짜 선거, 진짜 싸움입니다.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